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수십 년간 비밀스럽게 공유해온 거대한 부의 이동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에 관한 기록입니다. 만약 경제 대공황의 폭풍이 불어오기 정확히 47일 전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에게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지혜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1987년 9월 한 원자재 트레이더였던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시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무려 14일 동안 기이할 정도로 잠잠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산 8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7거래일 후 역사에 기록된 블랙 먼데이가 닥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장은 22%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1조 7천억 달러의 자산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동안 드러켄밀러는 혼자 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0년 2월, 바로 그 신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스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변동성은 얼어붙었고 거래량은 단 5개의 기술주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펀드 전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7일 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의 나스닥 지수가 78%나 폭락하는 동안 사이먼스는 15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2008년 9월 존 폴슨 역시 똑같은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7일 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폴슨은 이 거래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래라는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바로 그 신호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다른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은 복잡한 분석이나 내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한번 보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1987년 이후 모든 주요 시장 붕괴는 폭락이 일어나기 정확히 47거래일 전에 똑같은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략 47일이나 약 2달이 아닙니다. 정확히 47거래일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챈 투자자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이 파괴되는 동안 세대를 이어갈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누가 이 패턴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현대 시장 역사상 5번째로 그 신호가 울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완전히 우연히 기록되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다음 해인 1988년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는 자신들의 예측 모델이 왜 폭락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한 팀의 물리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투자 신호를 찾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컴퓨터는 계속해서 데이터 오류로 보이는 신호를 표시했습니다. 똑같은 3가지 시장 조건이 폭락이 일어나기 정확히 47거래일 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73년과 1974년의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신호, 똑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불완전했지만 남아있는 기록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끌었던 물리학자 제임스 chen 박사는 6개월 후 살로몬 브라더스를 그만두고 $10,000,000로 자신의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그는 $200억 운용하고 있었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그의 펀드는 40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전략에 대해 물을 때면 그는 이렇게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47까지 셉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chen 박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소수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카운트다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똑같은 전략을 따라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가 1992년 유출된 메모에서 그의 트레이더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이 패턴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 변동성이 죽고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동안 거래량이 소수에 집중되고 모두가 축배를 드는 동안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그때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하라. 당신에게는 47일이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47일 신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VIX 지수, 즉 공포지수의 범위를 주시합니다. 지수의 높낮이가 아니라 움직임의 범위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VIX 지수가 10일 이상 특정 범위에 갇혀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거래량의 집중도입니다. 모든 폭락 직전 47일 동안 시장의 거래량은 점점 더 소수의 주식에 집중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상위 10개 주식이 전체 거래량의 15%에서 47%까지 치솟았고 2000년에는 상위 5개 기술주가 20%에서 65%로 2008년에는 상위 5개 은행이 12%에서 44%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마치 인체의 혈액이 한 곳으로만 쏠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곳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바로 오버나이트 렌딩 시장, 즉 은행 간 초단기 대출 시장입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대출 금리가 급등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대중은 절대 볼 수 없는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평소 0.5% 수준이던 은행 간 금리 격차는 모든 폭락 직전에 2%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현상이 대중에게 알려질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인 후입니다. 바로 지금 현대 시장에서 이전에 단 4번만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첫째, VIX 지수는 최근 지정학적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불안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연속으로 극히 좁은 범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둘째, 거래량 쏠림 현상은 더욱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분이라 불리는 7개 기업이 현재 S&P 500 전체 거래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닷컴 버블 때의 기술주 집중도보다 높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은행 집중도보다도 높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집중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금융 시스템의 균열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위기를 체감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장 모습이 바로 그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에게 확신을 준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몇 주 전 은행 간 초단기 대출 금리 스프레드가 단 8일 만에 0.35%에서 2.4%로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동시에 초단기 대출을 60%나 줄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은행이 아무런 설명 없이 동시에 대출을 줄인다면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은 보통 47일 후에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신호를 아는 트레이더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 47일 신호를 성공적으로 거래했던 3명의 펀드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40억 달러를 운용했던 한 전략가는 자신의 플레이북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카운트다운 30일에서 37일 사이 조용히 위험 자산을 줄인다. 38일에서 44일 사이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구축한다. 45일에서 47일 사이 방아쇠가 당겨지길 기다린다. 그는 개인 자금의 40%를 머니마켓 펀드가 아닌 실제 현금과 91만기 국채로 옮겼습니다. 금 ETF가 아닌 실물금과 금광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VIX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5천만 달러를 4억 달러로 불렸던 또 다른 매니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폭락장에서 돈을 벌려면 공매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큰 돈은 폭락 이후 80% 할인된 가격에 우량 기업을 사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현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폭락 전에 모든 것을 팔고 기다립니다. 그는 현재 자산의 70%를 현금, 20%를 금, 10%를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호에 오류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2012년, 2017년, 2023년에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일치했지만 시장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각국 중앙은행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패턴을 깨기 위한 전례 없는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트레이더의 말처럼 신호는 옳았다. 중앙은행이 강제로 결과를 바꿨을 뿐이다. 이 패턴이 유효하다면 우리는 지금 47일 중 32일째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인 3,25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폭락을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최근 S&P 500 지수 하락에 16억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그들은 폭락이 온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폭락이 올 것처럼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할 만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47일 신호는 폭락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락이 이미 내부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의 눈에 보이기 47일 전의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오르는데 변동성이 멈춘다는 것은 아무도 위험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소수 주식에 집중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주식은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들이 서로에게 돈 빌리기를 멈춘다는 것은 시스템 어딘가가 고장 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곧 붕괴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붕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거대한 주식들이 그 사실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면은 벗겨질 것입니다. 이 패턴으로 수십억 달러를 번 트레이더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두가 폭락을 목격할 때쯤이면 47일이나 늦은 것이다. 이제 질문은 이 패턴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위대한 두뇌들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당신이 과연 무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정확히 32일 전에 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